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상군이 본인이 궁금한 걸 마구잡이로 써보면 동아쌤이 마구잡이로 설명하는 상군 일기, 상군의 학습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타동사는 동사는 V라고 쓰고 타동사는 VT라고 쓰고요. 자동사는 VI라고 쓰는데 이 타동사는 타격할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어. 오, 이게 공처럼 생겼어요. 계란처럼 생겼어요. 이게 타격을 해버려요.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입니다. 됐죠? 목적어예요. 그러면 보호가 있으면 뭐죠? 자동사. 불완전. 아. 보충해주니까 불완전. 보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 완전입니다. 맞습니다. 보호에 따라서 불완전과 완전을 나누는 것이고 목적어에 따라서 타동사와 자동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 됐나요? 예. 관용법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수거도 되고, 수거, 익숙하게 사용하는 거. 수거, 관용어, 수거, 관용구, 수거. 됐어요? 예. 자, 어떤 동사만이 목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모형식. 그래서 5형식인데요. 여기서 이게 주어 구실을 하고, 이게 동사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5형식 동사만 이렇게 5자를 쓰기도 합니다. 5형식 동사만 목적 보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형식은 어떤 게 5형식이냐?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분사는 뭐냐? 분사. 그죠? 현재 분사는 ing를 붙이나요? 과거 분사는 ed를 붙이나요? 이렇게인데 분사는 형용사 구실을 합니다. 형용사. 그래서 상태, 현재의 상태나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상태. 이렇게 하고 분사 부분은 따로 문법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예. 왜 마침표가 있어야 하지만 문장이 성립되나요? 그래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를 끝나는 거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이 끝나는 약속이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콤마로 지나가는 거는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아까 공부를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어떤 동사만이 목적 보호로 쓸 수 있나요는 겹쳤습니다. 5형식. 또 겹쳤네. 자, 왜 옛니은, 리을, 반지음은 가액의 원리로, 그러면 이자체라는 게 있었지. 이자체. 다른 글자체입니다. 가액의 원리가 아니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니은 자리값만 나타내주는 거고, 리을은 랄랄랄라 혀가 있으면 이게 혀가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반지음은 시읒이 이빨 모양인데 여기에다가 울리니까 이렇게 가둬 놨습니다. 그래서 가액 원리가 불가능한 걸 이자체라고 합니다. 정음입니다. 해라고는 혼민정음을 해석하면서 예시를 써놓은 게 혼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자, 받침자는 왜 있어야 되냐요? 우리나라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받침자를 쓰는 거고요. 소리는 글자는 다 써도 되는데 소리는 그녀 다리만 부여. 그녀 다리만 보여만 소리를 냅니다. 자, 왜 종성은 팔자로 충분한가요? 이게 팔종성 가조병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초성을 종성, 부용, 초성. 그래서 종성을 부용 썼다. 초성을 갖다가 종성에다 써라 라고 했는데 근데 쓰다가 보니까 이거 팔종성이면 가능하고 만족한다. 팔종성 가조병이라고. 가능하고 만족한다. 라고 쓰다가 이 7개면 되지 않나? 그래서 디귿계열을 쓰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7개월은 되지 않나? 하고 시읒계열을 쓰다가 지금은 표기는 다 하는데 그녀 다리만 보여는 소리를 이만큼만 내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8개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서 팔종성 가져줍니다. 아래하의 발음은 왜 현재 확실히 전해지 않나요? 소리가 이게 1933년에 글자가 없어지기 전에도 소리 음가가 없어졌는데 소리 내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다양하게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고 그래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세진의 흑명자에서 1933년에 문자까지 없앴습니다. 자, 순영으면 이게 비읍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서 입술로 가볍게
부드럽게 하는 음인데 지금 어떻게 소리하는지 모릅니다. 비읍 성경. 미음도 있죠. 미음 성경은.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자리값만 하기 때문에 딱히 못하는 거고, 이거는 시읒음을 올려서 낸다는데 부르게 된대요. 중자음은 중복된 자음입니다. 중복된 자음. 그럼 기역, 시읒. 기역, 시읒. 어두자음은 기역, 비읍, 시읒 해서 말 앞에 기역, 비읍, 디귿 이 뒷거에 맞췄죠. 그래서 뜻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 앞에 초성에 자음군이 옵니다. 네. 자, 좋은 법칙은 첫 글자가 여자가 여자로 읽혀주고 리명철이 이명철이 읽어주면 됩니다. 병사는 나란히 병, 나란히 써주는 거예요. 기억. 낫 글자는 한 글자를 얘기합니다. 낫 하나. 해례 구정은 해석과 예시가 나타나는 구정이고, 왜 한자의 표기는 동국정. 동쪽나라. 그러면 동쪽나라, 동국의 발음 표기 동국정은 그러니까 중국 사성을 따라서 만들었어. 사성을 따라서. 성조가 있죠, 중국음은. 네. 이거는 여린 히읗입니다. 히읗을 여리게 발음하는 건데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배운 적도 없습니다. 훈민정음에도 마침표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마침표는 찍은 것 같은데, 근데 한자 같은 거 보면, 백문 같은 거 보면 한자 계속 이어져서 써 있습니다. 어디서 끝났는지 몰라서, 여기 뭐 의처럼 뭐 종결사 뿐이라, 뭐야, 천지지간 만문지직 유인이 최기야. 그래서 이 야 하는 것처럼 여기 문장이 끝났다라는 글사, 종결사가 있습니다. 한자에서는. 종결사. 근데 요거는 저도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네. 점유율은 점유, 있을유,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비율, 점유율. 네. 상품 점유율, 판매 점유율, 이렇게. 초출자는 한 번씩 나온 거죠. 이렇게 점이. 네. 재출자. 같은 애들은 아래아가 한두 번 들어갔을 때 불구하고 왜 독립문자, 초출자, 재출자를 만들겠다고 규정에 써 있어요. 현지인에서. 자, 순음 입술음입니다. 입술순. 입술음. 입술순. 미음이죠. 입구. 피드 되죠. 네. 푸드 되죠. 자, 입순음. 왜 몇몇 글자는 발음들은 소멸된가요? 어떻게 내기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점점 가편화가 되는 거죠. 네. 왜 성음법에서는 소리를 만드는데 하늘, 네. 인간, 땅 이렇게 삼재를 합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자고 한 것 같아요. 네. 왜 한자를 표기할 때는 초중 종성 표기가 전부 다 필요한가요? 초성, 중성, 종성, 성 표기가 필요하나요? 한자어 표기할 때 이 한자어가 중국음이니까 중국어, 동국정원식 표기. 네. 발음은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어야 된다. 그게 완벽하다. 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죠. 됐나요? 네. 자, 식은 항이 연결되는 거죠. 그럼 A와 B의 관계를 쓰는 거죠. 그래서 네. 관계식은 AX 플러스 B는 Y. Y.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나타내주니까 항등식. 이쪽이 크다 가면 부등식. 그걸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식. 네. 그래프는 한눈에 볼 수 있죠. 비교하면서. 그래서 뭐 보고서 쓸 때나 아니면 차트 그릴 때나 여러 가지에 다 쓰겠죠. 네. 분수의 대소관계는 A에서 B를 빼주면 그게 0보다 크면 네. 빼주면 A에 비해서 그러면 이거를 양쪽에 B를 더하면 A는 B 됩니다. 그쵸. 그래서 서로 빼주면 됩니다. 차. 아. 평균은 왜 구하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과목이 있는데 전체적인 수준을 보기 위해서 네. 5개를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죠. 네. 그래서 학부 평균, 학년 평균, 전체적인 수준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네. 왜 계급은 이상 미만으로 표시하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 이쪽 크다. 이건 뭐죠? 네. 이상 점 있으니까. 이건 뭐죠? 이하 점 있으니까. 동그라미 이상 이하.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죠? 초과
동그라미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미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합니다. 네. 그래야 다 찰 수 있으니까. 평균에서 계급과 계급의 너비를 설명을 하면 계급은 이렇게 됐을 때 요거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네. 이게 10, 20, 30, 40, 50점 만점인데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래요? 계급이라고 그래요. 아. 계급은 10씩이지. 거북이의 근데 그럼 계급의 너비는 몇이에요? 10. 10. 이 계급값은 뭐예요? 이거는 5 중간이니까. 이거는 15. 이거는 25. 이거는 네. 35. 이거는 45. 됐나요? 네. 수학에서 자료는 이 계급값으로 하면 통계 자료가 있어야죠. 네. 몇 점, 1점인지 학생들 점수를 해서 여기다 점을 찍어야죠. 네. 그래서 10점짜리는 몇 명? 5명? 그럼 여기가 변수입니다. 별량. 네. 10점 사이는, 10점에서 20점 사이는 5명, 5명. 여기는 20명, 15명. 여기는 20명. 여기는 5명. 그럼 이렇게 그려주고 분포표가 나옵니다. 네. 각근선 그래프. 자, 이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인데, 3과 5의 중간을 하려면, 5에서 3을 빼면 어떻게 되죠? 5하고 3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8. 3, 8. 8을 반 나누면 4. 4, 3, 4, 5. 4가 중간이 됩니다. 아.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두 개 이어서 붙이면 되죠? 네. 그게 반이니까 중간 길이가 되니까 5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4가 되죠? 네. 그래서 첫수, 끝수에서 2로 나눠줍니다. 네. 됐나요? 네. 공식이라는 공공의 방식이에요. 누구든 이렇게 하는 게 공공의 방식으로 가장 쉽다, 편리하다 했을 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네. 자, 정리된 모형으로 하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흩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색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정리돼서 간단하게 느끼는 겁니다. 네. 기준 하나를 파악하기 쉬우니까. 도수는 정도수입니다. 정도수. 그러면 같은 계급의 도수를 그대로 비교하면 틀린 정보를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A반에 30점에서 50점 사이에는 7명이면 B반은 30점에서 50점이 3명이에요. 그러면 정도수를 비교했더니 어떤 반이 높아요? 여기 7명, 여기 3명. 7명이. 당연히 이렇게 지금 그걸 써놓은 겁니다. 도수의 합이 다른 두 집단, 7명, 네. 3명. 비교할 때 같은 계급에서 20, 30에서 50, 30에서 50 계급에서 네. 서로 틀린 점 비교하니까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저 잘못 쓴 건데요. 이거 같은 계급의 도수라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거 그 있잖아요. 같은 계급의 도수 7, 3 도수. 근데 이거 뭐라 설명해야지? 그 전체 도수가 서로 다른 거 있잖아요. 전체 도수가 다르면 이건 7명이래요. 그럼 전체 도수가 이 반은 50명이래요. 네. 요 반은 100명이래요. 예, 그럴 때 틀린 결과 난다길래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면 50명이니까 7이죠. 네. 그럼 100명이니까 3이니까 이거 100명이면 이게 몇 명이야? 14명. 그래 14명. 이렇게 배경하면 됩니다. 비례해서. 예. 됐나요? 네. 분포는 포는 포자. 네. 곰팡이 포자. 부는 나누어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네. 평균을 중심으로 여기는 이렇게 다르거든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1등급. 근데 여기 이렇게 퍼져 있어서 90점 1등급을 맞으면 표준 점수를 110점을 맞으면 100점 1등급을 맞으면 140점을 맞습니다. 표준 점수를. 네. 그래서 대학은 이 표준 점수로 갑니다. 예. 10점 차이가 밖에 안 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30점 이상 차이 납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잘할수록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걸 정규분포라고 해요. 정규분포. 네.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 둘을 비교하는 것이지. 자, 이렇게 보면 정규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오! 그랬을 때 이거는 평균이 잘 됐는데 요거는 뭐라고요? 평균이. 골고루 퍼져 있죠. 네. 그러면 요거는 평균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나눠졌는데 이걸 거의 비슷하죠. 네. 이렇게 분포의 모양새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 상대도수는 2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1을 100%를. 100% 안에 상대적으로 몇이냐? 그러니까 1을 나누는 수인 소수로 나타납니다. 네. 됐나요? 네. 상대도수가 소수가 안 될 때 3분의 1 같은 거는 소수로 표시하면 됩니다. 0.333.
그냥 무한소수임에도요? 예. 그래서 반올림 몇 줄짜리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찾으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아, 모르는 것만 질문하니까 빨리 늘어요. 네. 자, 뻔해 보이는 질문이 없어요. 질문하는 게 능력 차이예요. 네. 바보 같은 질문 바라보기만 하면 좋은 거네. 집중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 집중할 때는 목표를 정해요. 그 목표를 달성해요.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목표를 정해요. 네. 그날의 목표, 그 시간의 목표. 네. 이거 보죠. 주로 무엇에 관해 물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무거나. 무엇에 관해 물으면 되나요?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든, 인상에 물어보든, 책을 보든, 책을 보고 써도 되고, 광고 보고, 지나가다 형 말 있으면 다 써요. 이런 형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논평. 다 물어봐요. 네. 아무거나 다요. 네. 아무가 뭔지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네. 듣기의 전략, 상대방의 내용하고, 내용의 주장하고, 사실, 팩트, 사실하고 구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글을 읽을 때도. 이게 사실인지, 이게 근거인지, 객관적인 근거 사실인지, 이건 주장인지, 주관적인 건지 나누는 것부터 첫 번째입니다. 네. 발표의 전략은 상대방이 무조건 다 동감할 수 있도록 그 순서를 잘 짭니다. 네. 설득할 수 있도록. 네. 발표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발표, 상대방도 있고, 글도 있고, 이거 화법이라는 책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화법. 말하는 방법. 네. 그래서 궁금하면 화법 요점 정리를 뽑아서 주겠습니다. 근데 아직 할 단계는 아닌데. 그냥 문제 나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장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 글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글 쓸 때 주의하는 방법 50가지. 글 쓰는 방법. 동아쌤 그 카페에 있으니까. 참조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장문 전략도 글 쓰는 전략이 되게 여러 가지라.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 어떻게 하면 잘 써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타당성은 마땅하다. 네. 마땅하다. 그 다음에 합리성은 이치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치된다. 네. 논리에 합치되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타당성. 그럼 적절성은 적당하다, 그게. 적절하게. 그럼 적당하게 그거. 이건 타당은 옳고 그르다. 네. 옳고. 합리성은 이 논리적이다, 아니다. 논리적이다. 논리적으로 틀린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라고요? 적절성은 그게 딱 맞는다, 적절하다. 긴밀성은 뭐라고요? 이거하고 거의 밀접한 관계가 붙어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초고를 보완하는 방법은 말하면 돼요. 보세요. 요거를 하면 자신의 찍어요. 초고를 보완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과 똑같네요. 네. 찍어요. 그럼 초고를 보완하는 방법. 어떤 찍어도 되네요. 초고를 보완하는 방법은 물음판 끝이네요. 네.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초고를. 자, 문장 성분은 아까 했네요. 다. 부품사 7호 5원. 국어의 용어의 일반적인 합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 단어 만드는 거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고, 단식 복시가 있고. 네. 복합어에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는데, 네. 이 단어 배울 때 이 합성어, 어근 플러스 어근을 하든지, 어근 플러스 어근. 어근에다가 접두사를 쓰든지, 어근에다가 전미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시면 출력해서 주는데, 아직은 이 수준까지는 안 와서 다음번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언 아까 했죠, 명대수? 네. 요거는 형동이 했죠? 네. 울림소리는 코가 울립니다. 노란 양말. 코가 울려, 머리가 울립니다. 냄새가 지독해서. 노란 양말. 네. 니은, 니을, 이응, 미음이 울림소리입니다. 예. 코가 울립니다. 텍스트를,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려면, 단어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속독을 하면서 플러스 정독도 할 수 있는데, 네.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속독하면서 정독할 수 있도록. 핵심어를 빠르게 골라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쓴 거 보면 단어 필요한 거 탁탁탁 동그라미 치고 골라놓은 거 많죠? 네. 이렇게 골라놓으셔야 됩니다. 예. 자, 다음에 범주는 범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 범주. 네. 어떤 단어의 뜻에 사용하는 적절한 범위를 이해하는 게 범주합니다. 네. 자, 병렬과 직렬인데 이렇게 음극, 양극을 쭉 이렇게 이어서 보면 직렬. 네.
이렇게 있으면서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병렬, 나란히 병사가 열짓는 것처럼. 네. 희소극? 희귀하고 적은 거. 희소극. 네, 여기서 그 희소곡의 주인공 이런 말 나와가지고요. 희소극? 네. 다음번에 뭐 찾아보는데 희소극. 희는 기쁜 희, 소는 우스고. 아, 코미디극. 웃기는 거. 유종은 있다, 따름이 있다는데, 어미가 유종을 알아. 그러면 삼종지도라고 그래요.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네. 남편이 죽으면 자녀를 따르고, 그래서 삼종지도라고 그러거든요. 네. 유교에서. 그래서 유종, 삼종지도를 알아. 살다가 죽고. 네. 각본에서, 이거는 시인낭마, 장면낭마입니다. 장면낭마. 네. 기본적인 국어 기본 이론에 들어가면 이런 거 다 써 있습니다. 각본에 있는 신남마 뭐 이런 것들 몇 개. 타작은 때려서 알갱이를 하는 게 보리타작. 보리를 때려서 알갱이를 네. 빼내는 거. 밀타작, 보리타작, 그죠? 네. 어떻게 타작하냐면 이런 통나무 같은 데다가 여기다 때려요. 그럼 알갱이가 두두두 쏟아지죠. 예. 타작. 됐나요? 네. 이제 갈까요? 네, 더 있는데 가져올까요? 한 장 쓰시면 갖고 오면 되죠. 네. 됐나요? 질문 있나요? 없어요. 상품들이었습니다.